안녕하세요,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안면 홍조의 모든 것 2부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안면 홍조를 진단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얼굴의 중심부에 늘 붉은 게 있는 사람을 주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주사라고 진단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늘 붉은데 증상은 없어. 열감도 없고 장열감도 없고 뭐 찌릿찌릿하거나 욱신거리는 느낌도 없어. 이걸 치료해야 되느냐? 치료 안 해도 살아가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과연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의사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치료를 안 했을 때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람과 어떤 안면을 대할 때, 면대면을 할 때 얼굴에 붉은 것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거나 창피해서 뭔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 그럼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붉은 거를 치료하는 치료를 해야지. 그런 스트레스도 줄고 일상생활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을 만날 때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치료의 한 방향인데 그걸 얼굴로 치료해가지고 좋아진다면 저는 치료를 권해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치료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대. 이걸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면 치료를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 홍조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굳이 치료할 필요 없다. 즉, 다른 불편한 증상이 없고 얼굴이 붉은 것만 문제인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나누신 후에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안면 홍조를 치료해서 진피 내의 혈관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진피 내에 혈관이 많게 되면 그 혈관들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늘리고 진피 내의 환경을 산성으로 바꿔서 염증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농포구진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안면 홍조를 치료해서 이 혈관들이 일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농포구진은 감소하고 평소에 나던 화농성 여드름이나 모낭염도 많이 감소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안면 홍조를 치료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들 치고 피부가 좋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나쁘다고 설명을 해야겠죠. 피부 장벽은 피부 표면이 약산성일 때 정상을 유지하는데, 안면 홍조가 심한 사람들은 피부 표면이 아마 알칼리화 돼 있어요. 대부분 홍조가 심한 사람들은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놔두면 계속 뭐 농포구진도 생기고 각질 탈락도 심해지고 뭔가 비정상적으로 변해요. 모공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피부에 수소이온의 농도를 정상화시켜주는 과정을 유도시켜주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좋아지게 돼요. 혈관도 많이 없어지면 진피 내의 환경도 좋아지고 혈관벽이 무너져 갖고 쉽게 부서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즉 홍조가 있는 사람들은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돼 있다. 그래서 홍조 치료를 하시는 게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욱신거림, 찌릿찌릿함 이런 증상을 호소하세요. 그러면 안면 홍조의 증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신경의 이상인가 싶어가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율신경 검사를 해요. 교감신경 항진증이 있는지, 교감신경이 조금 항진돼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정상이 나오거나 이거와 관계없이 교감신경이 정상으로 나오거나 약간 항진돼 있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율신경과 이런 찌릿찌릿한 욱신거림은 관계가 없는 건가? 대부분 관계없다 보시면 되고요. 진피 상부는 악각과 통각을 느끼는 신경 소체 중에서 말스너 소체라는 게 있고, 진피 하부는 파치니 소체라는 게 있어요. 즉, 악각과 통각 뭐예요? 압력이 가해지면 찌릿찌릿한 욱신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어떨 때 그런 게 느껴지느냐? 굵은 혈관들이 그 소체 주변에 많고, 굵은 혈관들로 혈액이 들어오면 압력이 팽창하면서 주변의 신경소체에 압력을 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찌릿찌릿한 욱신거림이 생겨요. 그러면 환자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 찌릿찌릿한 욱신거림이 이렇게 피부를 타고 돌아다닌다고 해요. 이 말은 얼굴에 있는 굵은 혈관으로 혈액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그 혈액이 이동을 하면서 압력이 변하니까 옆에 있는 신경소체가 눌려서 찌릿찌릿한 욱신거림이 이동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홍조가 좋아지고 치료가 잘 돼서 진피가 두꺼워지고 건강하게 변하면 그런 찌릿찌릿한 욱신거림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이 찌릿찌릿한 욱신거림은 뭐라고요? 혈관이 많이 확장되고 혈액이 들어오게 돼서 신경소체에 영향을 주는 거다. 즉 홍조 증상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면 홍조 환자분들이 얼굴에 선풍기를 고정하고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얼굴 앞에 선풍기를 고정한 채로 켜놓고 자면 얼굴 앞에 저산소 환경이 형성돼요. 대기 중에 산소는 20%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 불면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숨을 쉬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빨리 뛰면서 얼굴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증가되니까 얼굴이 더 붉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를 꼭 켜고 자야 된다.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서. 그러면 멀리서 몸통을 향해서 회전으로 해놓고 단계를 1단으로 좀 낮춰라.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같이 선풍기를 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선풍기 문제가 뭐예요? 선풍기를 얼굴에 계속 쐬면 얼굴이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피부 장벽이 더 빠른 속도로 망가지게 돼요. 선풍기로 인해서 손실 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본원에 다니는 환자분 중에서 오랫동안 홍조를 앓으면서 잘 때 선풍기를 얼굴에 고정해 놓고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지길래 장기적으로 홍조를 완치 수준으로 가려면 주무실 때 얼굴에 선풍기 고정하고 주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서 직접적인 바람이 얼굴에 닿는 걸 좀 막아줘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선풍기를 완전히 집에서 치운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홍조가 거의 재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피부를 갖게 되신 분의 한 예고요. 즉 이 말이 뭐냐? 선풍기를 얼굴에 고정하고 자면 홍조 환자들은 매우 악화된다. 일반인도 선풍기를 얼굴에 대고 자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막 붓고 빨개지잖아요. 그럼 홍조 환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선풍기를 얼굴에 고정하고 자면 홍조는 어떻다? 매우 악화된다.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홍조의 모든 것 2부였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다 해결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